뽕. 야. 봅시다. 아휴 힘들어. 자 거기 보시면 아마 그거 내가 요 날밖에 못 오는데 여러분 2주마다 한 번이 수업이니까 수업이 적어서 더 추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아마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밖에 안 되니까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기 어려우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잠깐 한번 보시면 이게 거기 보시면 참고로 여러분 학교 화학 2에서 2020년 기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그림은 CSCL 결정의 단위세포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여러 가지 이온 결정 구조의 반지름 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럼 거기 이제 구조명에 ZNS, NaCl, CSCl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그 반지름 비, 양이온 주변 배유수 등등등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새로 준 거야. 새로 준 거. 337페이지. 337페이지. 그래서 거기 CSCL 구조가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ZNS, NaCl, CSCL 등이 지금 거기에 추가로 소개가 되고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선 거기 살펴보면 ZNS 얘를 이제 스펠러라이트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ZNS 스펠러라이트 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S 황이 CCP 구조를 가져요. 근데 CCP를 다른 말로 무슨 구조라고 하죠? FCC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은 그 황의 혹은 여기서 언급한 저 1번의 틈새 자리 중 T 플러스 틈새 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 ZN 아연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얘의 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왜요? 누구는 그림 이상해요? 네? 누구는 그림 이상해요? 새로운 선생님 그림 시간에 나왔어요. 그런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요? 나요? 글쎄요. 굳이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래요? 좀 급해서 그러셨나 보다. 자, 이제 뭐 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를 그리고 이제 팍 해서 8등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요래 꼭지점 그리고 면의 중간 에 있는 얘가 지금 누구라고요? 얘가 누구라고요? 팡, 알겠죠? 그리고 저 팡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뭐 아니면 뭐라고 부른다? CCP거나 FCC라고 부른다. 알겠죠? 자, 여기에 뭐 T 플러스 틈새 자리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봐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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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저 4개의 공을 저렇게 노란색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저 노란색 보조선의 정체가 뭐겠어요? 요게 정사면체가 된다고요. 요렇게 생긴 정사면체가 지금 이 안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바로 4자리가 있습니다. 4자리가 있습니다. 저 안에 4자리가 있습니다. 8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건 요 모습이 그대로 평행 이동해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 평행 이동해도 똑같이 나타나는 건 4자리입니다. 8면체 자리, 저런 식의 4면체 자리가 8개 있는 건 맞는데요. 2종류예요. 8면체 자리가. 어떻게 또 하나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얘를 연결해도 4면체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을 연결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것도 정사면체 자리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정사면체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이 정사면체를 T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 정사면체는 T 마이너스 정사면체 자리가 돼요. 뭐 4면체라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얘가 구조적으로 찾으면 이 T 플러스 정사면체 자리가 4자리가 있고요. T 마이너스가 몇 자리가 있다고요? 이게 4자리가 있어요. 알겠죠? 그걸 예쁘게 그린 게 내 교재에 있어요. 몇 페이지 그림 보시면 되냐면 아이고 힘들어라. 어디냐 나와라 아이씨 어디 갔어? 몇 페이지냐면 저기 322페이지 322페이지 찾았어요? 방금 나눠드린 교재 322페이지 찾았어요? 나눠드린 교재 322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그림 22를 보세요. 그림 22. 그림 22가 T 플러스 자리라고 하는 4자리를 표시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한꺼번에 표시하면 정신 없을까봐 따로따로 표시해 봤어요. 그게 그림 23이에요. 알겠죠?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리고 T 플러스 길이는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평행 이동하면 완전히 겹쳐지죠. 그리고 그림 24에 나오는 건 T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림 24에 나오는 건 T 마이너스. 찾았어요? 그림 24? 그것도 4면체는 맞아요. 4면체는 맞는데 323. 네, 요거하고. 그래서 323페이지의 그림 14를 보면 그림 24. 그림 24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4개는 T-예요. 알겠죠? 그거를 또 헷갈릴까봐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린 게 그림 25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그럼 이때 T 플러스와 T 마이너스 끼리는 평행 이동하면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안 겹쳐지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구분 안 하면 그냥 4면체가 8자리인 거예요. 알겠어요? 구분 안 하면 4면체가 8자리인 건데 구분하면 4자리인 거예요. 알겠죠? 네. 와 마이너스는 당연히 서로 상대적이에요. 저 이름 어떻게 붙인 거예요? 뭐라고? 첨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구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T-라고 하면 이게 T+예요. 그냥 서로 반대로 붙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서로 아니게만 붙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냐 T-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4면체 자리와 그거와 다른 4면체 자리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스펠러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아연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아연이 T 플러스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T 플러스하고 T 마이너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잘 봐요. 황이 CCP 혹은 HCP를 이루니까 이 황은 유닛셀 내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연이 역시나 유닛셀 내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죠. 왜? 어디에만 채워지니까요? T 플러스에만 채워지니까요. 알겠죠? 이게 바로 누구 구조다? 스펠러라이트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럼 이 스펠러라이트에 대해서 4. 이때 만약 양이온과 음이온이 접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양이온은 아연 2+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음이온은 황 2-라고 했을 때 음이온의 반지름을 R-, 양이온의 반지름을 R+라고 합시다. 요 각각의 반지름 표현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요 하나의 T 플러스 자리 요 표현 있죠. 얘만 똑 떼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보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파란 거, 파란에 이게 뭐냐면 황 2- 음이온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딱 떼서 그린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아연 2+는 어디에 배치될 거냐면 바로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3차원 대각선 2개를 그리면 여기 이렇게 딱 크로스 되겠죠. 네. 맞나요? 이게 정육면체일 테니까. 알겠죠? 기하학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바로 얘가 1번, 2번, 3번, 그리고 이렇게 4번. 알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4배의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4배의 상황이 이 아연이 요 황이랑 접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만약 음이온끼리도 접한다면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음이온끼리도 접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 길이 얼마겠어요? 음이온끼리도 접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겠어요? 2R-겠죠? 맞아요? 맞죠? 얘하고 얘도 접하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도 접하는 게 맞는데 얘하고 얘하고 만약 접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R-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그럼 얼마인가요? 바로 루트 2R-겠죠? 맞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요 3D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 3D 대각선 길이는 루트 6R 마이너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3D 대각선의 절반 3D 대각선의 절반이 어디서부터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뭐가 있겠어요? R 플러스하고 R 마이너스가 한 개씩 접해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된다?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의 비율이 2분의 루트 6 빼기 1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네. 현승 오케이? 현승이 멍 때리고 있어요. 안 때렸어요. 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루트 6이 뭐 2점 얼마 될걸요? 2점 얼마 나누기 빼기 하면 이 값이 0.225라고요.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0.225가 이렇게 구해진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실제로는 음이온끼리는 실제로는 접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실제로는 음이온끼리 붙어 있으면 사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왜? 뭐가 작용할 테니까? 청력이 작용할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음이온끼리는 접한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습니다. off. 그렇다면 실제로는 R-에 대한 R 플러스가 0.22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실제로는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4배의에서는 황의 반지름과 아연의 반지름 B가 0.225보다 약간 커요. 그렇죠? 약간 큽니다. 크다. 이해했죠? 했죠? 오케이, 됐다. 저기 다 썼어요? 네. 다 썼죠? 자, 그 다음 지우자. 자, 요 줄게요. 준다. A. 자,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 지우기 애매하네. 왜요? 어려? 다시 그리기 귀찮아서 뭐 그런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됐고. 아이고, 내가 뭐 다 그렸나? 여기도 있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NaCl 구조예요. 이걸 우리가 락솔트라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NA가 1 플러스고 염소가 1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첫 번째 저 Cl 마이너스가 역시나 CCP 혹은 FCC로 존재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얘가 Cl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FCC나 CCP의 중요한 특징 유니셀 내 몇 개가 있게 되는 거죠?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이때 저기에 있는 Na 플러스는 1의 어디에 채워지느냐? 바로 옥타히드럴. 우리말 번역은 뭐? 팔면체 자리에 배치됩니다. 이 팔면체 자리를 편의상 뭐 O 사이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옥타이드럴의 O를 따 쓴 거죠. 그 팔면체 다리가 어디냐? 예를 들어 여긴 겁니다. 알겠죠? 저기입니다. 그럼 저게 왜 팔면체냐? 그다음에 잘 그린 거 맞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노란색 보조선이 뭐가 나올 것이다? 얘가 팔면체 자리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팔면체 자리가 됩니다. 이 팔면체가 이 나눠드린 교재 어디에 있냐면 요 그림이 어디 있냐면 또 예쁘게 이제 인쇄된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인쇄된 그림도 필요하고요. 손으로 그린 그림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손으로 그린 그림이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손으로 그린 그림은 아주 예쁘게 그릴 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림과 이렇게 프린트된 그림을 동시에 다 볼 필요가 있는데 몇 페이지를 보냐면 거기에 322페이지 322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그림 20 알겠죠? 그림 20 찾았어요? 이게 지금 팔면체 자리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팔면체 자리가 지금 여기만 지금 그렸지만 실제로는 팔면체 자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모서리도 사실은 다 팔면체 자리입니다. 모서리도 다 팔면체 자리예요. 아시겠죠? 왜 모서리도 팔면체 자리냐면 이 인셀은 이거 하나만 있어요? 계속 붙어 있어요? 계속 위아래 앞뒤로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하면 이런 것과 똑같은 기하학적 상황이 여기서도 다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 팔면체 다리도 유닛셀 내에 몇 개가 존재하죠? 4개가 존재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요. 알겠죠? 저 4개라는 거 알겠어요? 네. 저 4개 어떻게 카운팅해요? 이건 몇 개씩 카운팅해요? 4분의 1개고 요거는 1개로 카운팅을 하죠. 그럼 다 더하면 4개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양이온과 지금 음이온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서 첫 번째 1 음이온끼리도 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 여기 있는 요 중간에 있는 Na 플러스가 누구랑 이온 결합을 하느냐? 얘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이온 결합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중심으로 정사각 평면에 둘러싸고 있는 게 얘잖아. 얘. 그럼 얘를 여기다 따로 그려. 따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히히. 됐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얘 중간에 Na 플러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조선을 무게중심이라고 두고 보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거 얼마예요?
2R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2차원 대각선 길이는 얼마예요? 2R 마이너스죠? 2 루트 2R 마이너스죠?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2 루트 2R 마이너스의 절반에 R 마이너스와 R 플러스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풀어주면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 비율이 루트 2 빼기 1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넣어주면 대략 0.414 정도가 되죠. 네. 네. 이때 두 번째. 그런데 실제로는 음이온끼리 어때요? 접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음이온끼리 떨어져 있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보시다시피 R-에 대한 R 플러스 비율이 0.414 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0.414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되려면은 0.414가 돼야 된다. 보다 커야 실제로 음이온이 떨어지면서 이런 식의 8배이가 6배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6배의 조건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CSCL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때 CSCL 구조에서는요. CL-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심플 큐빅으로 존재합니다. 자, 심플 큐빅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단순히빵으로 번역하죠. 그럼 여러분, 아까 NaCl에서는 염소가 면심이빵이었잖아요. 근데 세슘 클로라이드에서는 단순히빵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결정 구조는 다 외워야 돼요. 아까 ZNS 스펠러라이트에서 황의 배치가 어떻게 됐죠? FCC였죠. 그걸 외워야 돼요. 그리고 아연이 어디에 들어갔죠? T 플러스에 들어갔죠. 그걸 외워야 돼요. 알겠어요?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세슘 플러스는 얘는 1이 만들어내는 큐빅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짜잔.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CL-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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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배치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심플 큐빅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요 녀석이 이게 CL-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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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요렇게
저 3차원 대각선을 다 연결하면 당연히 한 점에서 딱 만나야 되겠죠. 이 무게중심에 누가 배치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세슘이 들어가겠죠? 그럼 제가 몇 번의 결합을 하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알겠죠? 처리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음이온끼리 접한다고 합시다. 음이온끼리 접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겠어요? 2하고 2하가 접하면 2R 마이너스겠죠? 그럼 요 3D 대각선 길이 얼마죠? 바로 2 루트 3의 R 마이너스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2 루트 3R 마이너스의 절반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절반에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R 마이너스에 대한 R 플러스 비율이 루트 3 빼기 1 값이 0. 얼마더라? 빼주면 값이 얼마다? 7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역시나 저기서도 음이온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도 R-에 대한 R 플러스 이 비율이 0.73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실제로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종합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싹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 B에 따른 배위수 결정. 자, 아까 4배위에서는 R-에 대한 R 플러스 비율이 누구보다 크다고 했어요? 0.25보다 크다고 했죠? 네. 그리고 6배위에서는요. R-에 대한 R 플러스 비율이 0.414보다 크다고 했죠? 네. 맞나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얘기한 8배위에서는 R-에 대한 R 플러스 비율이 0.732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0.25보다 크지만 0.414보다는 작아야 4배위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0.414보다는 크지만 0.732보다 작아야 6배위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 양이온과 음이온의 범위에 따라 배위수가 결정된다.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아이고. 자, 그 다음 얘가 용액. 친구 거. 그 다음
그다음 연력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친구 거. 네. 네. 그다음 고체 결정. 고체 결정. 고체 결정. 고체 결정. 친구 거. 자, 그리고 내가 숙제로 줬던 것 중에서 내가 10장 줬나? 10장? 10장. 10장 숙제. 아니, 그거. 고체 액체. 그건 없네. 10장이 어디 갔어? 10장이 어디 갔어? 아, 10장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이걸 안 했어, 진짜. 이제 거의 한 5분. 자, 앉으세요. 근데 상황이 안 나는데 계약이 캐릭 들어가는데 선물들 형이, 맥심을 좀 드리려면 마지막 선물이 형이, 사실 프리미엄 설정을 하면은 형이. 자, 거기 보시면 이것도 친구 드리고요. 자, 거기 몇 페이지에 보시면 4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나눠준 거 4번 문제 찾았어요? 4번 문제에 보시면 석영하고 실리카 유리 문제가 나오죠? 아, 이 문제 풀었어요? 네. 이 문제 풀었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럼 됐어. 이 문제 소개해 주셨어요? 네. 좋네. 됐어. 그래서 여기 지금 석영 주변에 뭐냐면 실리콘 주변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죠? 두 개요. 예? 실리콘? 그러니까는 석영에서 규소 원자 주변에 산소 원자가 베이결합을 몇 번 해요? 석영은 4번? 네, 석영 주변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석영은 몇 방향 붙어 있어요? 네 방향 붙어 있다는 거 알겠죠? 근데 네 방향 붙어 있는데 마치 그림만 보면 몇 방향이 있는 것처럼 세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네 방향이고 모두 다 시그마 결합이고 알겠죠? 시그마 결합이고 그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다시요. 뭐라고요? 유리도 다 네 개예요. 유리도 모두 다 네 개예요. 다이아몬드 마냥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네. 모두 다 네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들었다면서요. 네.
거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자 실리콘은 최외곽 등자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얘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가 나가야 되고요. 산소는 최외곽 등자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얘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돼요? 2개가 나가야 되죠? 보이세요? 자, 그러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실리콘하고 요 산소, 이 실리콘하고 산소에 대해서 결합선 4개고 결합선 2개가 되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실리콘이 어떻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이고 여기에 산소가 각각 한 방향씩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야 얘가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고. 그래서 실리콘을 중심으로 뭐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사면체 구조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니까 여기서 실리콘의 혼성 오비탈은 뭐예요? sp3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산소 한 방향당 산소는 실리콘이랑 2번 반응해야 되죠. 그럼 이 산소는 주변에 실리콘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실리콘이 2번, 실리콘 입장에서 산소가 4번 있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입체 구조를 그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입체 구조를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을 위에서 두는 거예요. 눈을 위에서 내버려둬서 위에서 내려다본 정사형 모습만 그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리냐면 실리콘을 무게중심에 두고 결합선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만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있다 라고 그리는 거죠. 알겠어요? 실제로는 이 실리콘 위에 산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마치 실리콘에 산소가 3번 결합해 있는 것처럼 편의상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실리콘 주변에 무조건 산소가 몇 방향이다? 4방향이에요. 알겠죠? 네. 그게 석영이 됐건 실리카 유리가 됐건. 알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뭐야? 그거 그 문제를 잘 때 드렸는데 그거 학교에서 풀고 있는 문제 같은 것 중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막 풀어달라고 해요. 알겠죠? 네. 그럼 내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막 뭐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까지 좀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해요. 알겠죠? 네. 네, 그러면 뭐 최대한 풀어드릴게요. 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는 이제 그 스펠러라이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스펠러라이트의 다른 말이 진급블렌드. 갈매기. 같은 말이에요. 스펠러라이트하고 진급블렌드. 우리자 있는 뭐냐면 여기서 황이 무슨 소리예요? 70개. 허리 S는 여기서 안 넘길게요. 우리자 있으면 아니야. 여기서 HCP 네, 그것만 달라요. 네, 이게 나는 힘안 그리고 이 플러스 아이언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도 그럼 이거 다 어, 되는 대로. 플러스 네,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밥 먹고 싶어. 그냥 네. 밥 먹고 싶다고? 가자. 유부유부 추가 하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정신. 이리 와. 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네. 자, 그다음 여기서는 얘가 CCP고요. 이건 HCP예요. 얘는 T 플러스고요. 얘도 T 플러스. 다른 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인이 땡큐 내 교재 내가 주는 교재 있죠? 여기에 있어요. 이거요. 이게 아까 스펠러라이트가 징크블렌드랑 같은 거거든요. 오르자이트 있죠? 이게 오르자이트. 오르자이트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어려워요. 이거, 요게 오르자이트입니다. 이렇게.
조심하세요.